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원래 4월 모의고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5월에 시험을 치긴 했는데요. 이번에 치르게 된 모의고사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급컷이 좀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물질 X에 대한 설명이다. 근데 보니까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이래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메테인에 해당하는 CH4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X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2번 메테인. 뭐 쉽게 답 찾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나트륨은 이게 지금 금속 결정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금속이죠. 금속은 금속 양이온과 기억에 해당하는 누구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다라고 해서 자유전자. 다이아몬드는 무슨 결합입니까? 이거 공유결합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공유결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금속은 전류가 잘 흐르죠. 기억은 자유전자이다. 맞는 말이죠. 다이아몬드는 탄소와 탄소가 결합을 했다.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했다.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성은 나트륨 2, 다이아몬드보다 크다. 당연하죠. 전류 잘 흐르는데 다이아몬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답은 5번 이렇게. 3번 한번 볼까요? 분자 AB와 BC가 있는데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온 결합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공유는 공유인데 무슨 공유?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B가 델타 마이너스라는 건 뭐가? 전기 음성도가요. 누가 더 크다는 겁니까? B가 조금 더 크다. 누구보다? A보다. 전자를 완벽히 뺏어갈 수는 없지만 전자쌍을 좀 더 끌어당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BC 중에서는 C가 델타 마이너스니까 또 C가 누구보다? B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 그럼 결론적으로 전기 음성도 제일 큰 건 누가 되는 겁니까?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 B가 될 거고요. 제일 작은 게 A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억, A, B에는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을 했죠. 극성 공유 결합. BC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자, 이원자 분자이고 한쪽으로 전자성이 치우쳤으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죠. 전기 음성도는 A가 제일 작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다음 몇 번입니까?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한번 볼까요? BCl3와 NH3의 결합각이랍니다. 결합각을 보려면 기본적으로 BCl3의 공유 몇 개, 비공유 몇 개, NH3도 공유 몇 개, 비공유 몇 개인지를 봐야 됩니다. BCl3, B가 붕소인데 13족이죠. 그러면 공유 3개에 비공유 0. NH3, N이 15족이니까 공유 3개에 비공유 1개입니까? 그럼 BCl3 몇 도가 되죠? 120도. 109.5도에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가 비공유니까 각도가 조금 줄어가지고 몇 도가 된다? 107도쯤 된다. 그러면 BCl3가 어디 속하는 겁니까? 120 더 큰 각도니까 요게 바로 베타고 베타가 120도. 둘 중에 하나가 알파가 돼야 되니까 알파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7도. 일단 문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자, H2O 볼까요? H2O. 이거 두 개 아닙니까? CH4는 4개, 0개. 공유 둘에 비공유 둘이니까 역시나 109.5도에서 출발해서 비공유가 2개이기 때문에 107도보다 각도가 조금 더 줄죠. CH4는 4개, 0개니까 정사면체고요. 109.5도가 되겠죠. 그러면 109.5도가 이 두 개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CH4가 각도 2로 들어가면 되고요. 104.5는요. 107보다 작으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얘가 1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1과 2니까 다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5번 봅시다. 반응식이 쭉 지어져 있고요. H2O가 브렌스테드로리에 염기로 작용을 했답니다. 브렌스테드로리에서 산이 뭐죠? H 플러스 주는 거. 염기는요? H 플러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염기로 작용하는 걸 찾으라는 건 H 플러스를 받은 거, H 플러스 받게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봅니다. 물이요. H3O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H2CO3로부터 물이 H 플러스를 받은 거니까 가해에서는 물이 염기가 됩니다. 나와볼까요?
HS가 H2S로 H를 받았죠? 누가? 물이 HS-인데 H를 준 거니까 H 플러스를 주게 산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답을 볼까요? H2가 OH 되면서 즉 H를 준 거죠. 누구한테? CH3,3N한테. 그러면 H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염기고요. H 플러스 역시나 뭐였습니까? 줬죠? 바로 산이 되는 거죠. 그럼 5번에 염기로 작용하는 반응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누구만? 가 반응만 산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1, 2주기 원소 X, Y, Z가 있는데요. 그림 봅시다. 항상 공유 결합을 하면 둘 중에 하나만 본인 거라고 했죠. 그러면 X의 경우에는 표시한 전자 4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원자과 전자가 되죠. X는 몇 쪽이 됩니까? 그러면 14쪽이 되겠죠. 그럼 Y는 뭘까요? 하나니까 Y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다, 1쪽이다. 보니까 Y는 수소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럼 지금 Y 하나씩 가져가고 나면 Z 역시나 X처럼 총 4개의 전자가 원자과 전자가 되는데요. 자, 보세요. Y는 1쪽이니까 한 개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죠. 지금 Z는 원자과 전자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왜 플러스겠습니까? 바로 이 4개가요. 본인의 원자과 전자보다 한 개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Z의 원자과 전자수는 5개고 몇 쪽이 되는 겁니까? 15쪽이라는 거죠. 원래 원자과 전자가 5개인데 현재 4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 부족해서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NH4 플러스 아닙니까? 기억? XY4에서 X는 옥텟 규칙 완벽히 만족하고 있죠. 요걸 다 본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Z의 원자과 전자수는 5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공유 전자쌍수 Z2는 이건 무슨 결합합니까? 15족 결합 3개 해야 되니까 하나, 둘, 셋, 3중 결합. Y는 수소라고 했죠? 단일 결합. 그럼 단일 결합보다 3중 결합이 공유를 3배 많이 하니까 맞는 말. 답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자, 7번 봅시다. 그림은 원자 X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3개가 주어졌고요. 첫 번째 물음에서 주양자수라는 건 1, 2, 2라고 하는 게 주양자수, 껍질 넘버죠.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죠. 1인가 yes 했으니까 가가 1s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부양자수는 오비탈 모양에 따라 결정을 하고요. 바로 오비탈 모양이 오비탈의 종류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L 값이 1이라는 건 무슨 오비탈 얘기하는 겁니까? P 오비탈 이야기하는 거죠. yes 했으니까 나가 2px. 그러면 남은 건 누구밖에 없죠? 2s밖에 없죠. 그럼 1s, 2px, 2s니까 다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어렵지 않게 잘 수 있습니다. 자, 8번 봅시다. 분자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전기 음성도는 X, Y, Z 순서다. 자, 산화수라는 게 뭡니까?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전기 음성도가 큰 놈이 공유 전자쌍을 모두 가져간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럼 보세요. X가 Y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사실 이렇게 총 2쌍을 공유했을 때 2개는 X 거, 2개는 Y 건데 X가 모두 소유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X가 Y한테 전자를 몇 개 뺏어가는 겁니까? 2개를 뺏어가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왜 2개입니까? 이중결합이니까. 단일결합인데 Y가 Z보다 전기 음성도 크니까요. 이번에는 Y가 Z한테 몇 개를 뺏어가는 1개를 뺏어가는 효과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Y 입장에서는 2개를 뺏기고 1개를 뺏어왔으니 실질적으로는 1개를 뺏긴 거죠. 전자 하나 잃으면 플러스 1이라고 보는 거니까 산화수 얼마구나? 플러스 1이구나. 이거 볼까요? Z가 전기 음성도가 제일 작으니까 Y한테 뺏기죠. 몇 개를? 총 3개를. 그럼 Y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몇 개 뺏어온 겁니까? 3개를 뺏었으니까 전자 3개 얻으면 3 마이너스. 그래서 B값은 얼마? 마이너스 3. 문제에서 원하는 건 2개를 더 하라고 했으니까
답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9번 봅시다. 보니까 원자량이 m인 x와 질량수가 n인 x가 있고 두 개는 동위원소죠. 그리고 y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위원소는 중성자 수가 달라야 되니까요. 요렇게 두 개가 x거나 아니면 가하고 다처럼 요렇게 두 개가 x가 돼야 됩니다. 근데요, 평균 원자량이 63.6이란 얘기는 64와 65가 x라면 평균값은 무조건 64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될 수가 없으니까 y가 누가 되는구나? 원자량 L자리인 y가 되는구나. 나가. 그러면 자 63과 65인데 문제에서요. 원자량이 m이 크다고 했으니까요. 다가 원자량 m인 x고요. 가는 원자량이 n인 x가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요. 원자량이 얼마 큽니까? 2만큼 큽니까? 그러면 A에다가 2를 더한 게 뭐와 같다? B와 같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기억. 가는 원자량 n인 x이다. 맞는 말. 전자수는 기본적으로 3개가 다 중성원자죠. 그러면 이 전자수를 결정하는 건 결국 중성원자일 땐 뭐죠? 원자의 번호. 그러니까 양성자수가 같아야 같은 거 아닙니까? 볼까요? 나하고 다는 서로 다른 원소죠. 원자 번호 다르니까 전자수도 달라야죠. 디귿. X의 동위원소 중 질량수 M짜리인 존재 비율이 30%다. 한번 볼까요? 자, 원자량 63짜리가요. 자, 만약에 M이 30%라면 몇 프로 있는 거죠? 70%니까 곱하기 0.7 더하기 65짜리가 30%니까 곱하기 0.3을 해서 계산해 볼까요? 이거 얼마입니까? 22, 67에 42, 44.1이죠? 이거는 19.5입니까? 더하면 얼마입니까? 63.5가 나옵니까? 6이 나오네요. 6이 나오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균 원자량이 63.6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떨어지죠? 그러면 30%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평균 원자량 계산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답 뭡니까?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봅시다. H3O 플러스 농도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필요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pH를 쉽게 계산이 가능하죠. 여기다 마이너스로고 취한 거니까 pH 5, 가는 산성이겠네. 나는 pH가 9가 되겠죠. 문제에 혹시 25도씨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25도씨에서 KW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기 때문에요. pH와 pOH 합은 14가 돼야 되니까 pOH는 9, pOH는 5 열어놓고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기억. 자, 25도에서 나가 가보다 큰 값을 찾으래요. 물의 이온화 상수는 오로지 온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가든 나든 똑같습니다. 니은 수소이온 농도 pH는 누가 큽니까? 가는 5, 나는 9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나가 크죠. 그리고요. OH-의 몰 농도 구해도 괜찮습니다. 곱해서 14승 나오려면 요거죠. 요게 OH- 농도죠. 곱해서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요게 OH- 농도죠. 누가 더 큽니까? 나가 더 크니까 디귿도 답이 될 수 있죠. 답은 4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디서 오는 겁니까? KW는 온도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온도가 같으면 같다. 여기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실험 볼까요? 바다 상태 원자 가나다라에 대한 자료다. 보니까 산소, 플로린, 마그네슘, 알루미늄. 산소와 플로린 2죽이죠? 그 다음에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몇 죽입니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죠. 그러면 마그네슘, 알루미늄 두 개는 3주기가 되는 겁니다. 비금속, 금속이죠. 지금 보니까 홀전자수 나와 있죠? 16쪽이니까 홀전자 몇 개입니까? 2p4로 끝나니까 홀전자가 2개, 홀전자 1개. 마그네슘은 3s2니까 홀전자 0개, 3s2, 3p1이니까 홀전자 1개.
홀전자 2개인 건 누구밖에 없죠? 나는 산소가 될 수밖에 없죠. 홀전자 0개인 거는 마그네슘밖에 없죠? 그럼 나는 누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마그네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효핵자나 2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 녀석이 만약에요 플로린이라면 무조건 산소보다 유효핵전화가 커야 되는데 작죠? 그러니까 가는 플로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알루미늄밖에 안 되고요. 그럼 남은 건 다니까 다가 플로린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그네슘의 유효핵전화는요 같은 주기에서 알루미늄보다 원자가 작죠? 원자 번호가. 그러면 알루미늄보다 어떻게 됩니까? 유효핵전화가 작아야 되니까 아마 X는 뭐 할 것이다? 4.07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 나는 마그네슘이다. 맞고요. X는 누구보다? 4.07보다 작아야죠. 원자 반지름은 가하고 다를 비교해라. 가는 3주기, 다는 2주기. 무조건 누가 커야 됩니까? 가가 커야 되죠.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0연 한번 볼까요? 농도 문제죠. 농도 문제는 딴 거 없죠. 몰 농도하고 부피하고 곱하면 용질의 몰수다. 그러면 이 용액과 A 4g을 넣은 거죠. 그리고 뭘 추가했습니까? 물을 추가했잖아요. 물을 추가했다는 건 용질의 양은 늘어나지 않았던 거니까 여기 있는 용질의 양과 여기 있는 용질의 양은 뭐하다? 같다. 그러면 X몰 농도의 100ml니까요. X 곱하기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치고요. 더하기 A를 4g 넣었다고 했는데 화학 식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되죠. 그게 바로 여기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고요. 여기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요. 0.2몰 농도 곱하기 부피를 리터로 고치면 0.25리터. 그 값이 같다. 그러면 X 곱하기 0.1은 요 계산한 게 0.05죠? 0.04니까 넘기면 0.01이다. 그럼 답 나온 거 아닙니까? X는 0.1이다. 답은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용질의 양은 같다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13번 볼까요? NaX가 있고 NaY가 있죠. 이온 사이의 거리는 뭐에 비례하죠? 두 이온 반지름의 합에 비례하죠. 근데 어차피 Na 같죠? 아, 그러면 이온 반지름을 비교할 수 있겠네요. 누가 큰 겁니까? X1가 음이온보다 Y1가 음이온이 큰 겁니다. 자, 그리고요, 뭐 문제에 쓰일지 모르겠지만 NaX보다 NaY가 결합 길이가 기니까요. 그래프 그림 이렇게 되겠죠. 대략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얼마라면요 236이라면 요게 250이 되겠죠. 그리고 결합 길이가 기니까요. 결합 에너지, 즉 결합을 형성할 때 안정화되는 정도가 작아서 밑으로 덜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NaY라면 요게 NaX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NaY보다 NaX가 결합이 더 강한 거죠? 왜? 어차피 1가 전 하나의 곱수는 똑같으니까. 분명히 NaX가 녹는 점이 높다까지도 쉽게 판단할 수 있죠. 기억. 가에서 가면은 결합이 형성된 걸 기준으로 바깥쪽이라면 여기다가 두 이온을 놔둔다면 두 이온은 서로 더 뭐 하려고 합니까? 가까워지려고 하겠죠. 왜? 인력이 더 우세하니까.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다. 맞죠? X가 236이다. 아니죠. 결합 길이는요. 여기가 236이 되는 거니까 니은은 틀렸죠. 디귿. 1기압에서 녹는 점은 NaY보다 NaX가 결합 길이 짧아서 결합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녹는 점은 NaX가 높다. 맞는 말이죠. 답은 기억 디귿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4번 봅시다. 고체 ABC를 물에 녹인답니다. 용해를 시킨다는 얘기죠. 용해시키기 전 온도가 T1, 용해시키고 난 뒤가 T2. 보니까 T1보다 T2가 높죠. 그러면 용액의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죠? 용질이 녹아 들어가면서 열을 방출한 거니까 A는 용해되는 과정이 발열이구나. 온도가 낮아졌죠. 용질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한가 봐요. 그러면 무슨 반응? B가 용해되는 건 흡열 반응.
C가 녹을 땐 다시 온도 올라갔으니까 C는 녹으면서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 보니까 온도가 A가 더 많이 올라간 걸로 봐서 아마 얘가 좀 더 열을 많이 방출한다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발열 반응인 거 그랬으니까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거니까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바로 볼까요? 15번. 자, 원자 번호가 연속인 3주기랍니다. 나름대로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s오비탈의 총 전자수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가 감소했다가 다시 뭐 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요. s오비탈의 총 전자수는요, 어차피 원자 번호 연속이고 3주기잖아요. 그러면 p오비탈의 총 전자수는 뭐 하거나? 일정하거나. 왜냐하면 2p에 가득 채워놓고 3s1, 3s2가 되면 일정할 수 있죠. 아니면 3p에 전자가 채워진다면 뭐 할 겁니까?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에서 나로 갈 때 값이 감소한다는 건 가에서 나로 갈 때는 분모가 100% 뭐 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 이게 힌트입니다. s오비탈의 총 전자수가 증가하지 않고는 s오비탈 전자수분의 p오비탈 전자수가 감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할 때 1s2, 2s2, 2p6 자 3s1 또는 3s2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 s오비탈 총 전자수가 뭐 해야 되니까? 증가해야 되니까. 그럼 보세요. s오비탈의 총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분의 얼마입니까? p오비탈 전자수입니까? 6이죠. 근데 만약에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원자 번호가 3s2가 되면요. 뭐는 똑같습니까? 1s2, 2s는 똑같죠? 근데 3s2가 되니까 총 몇 개가 됩니까? 6분의. 아직까지 p에는 전자 안 채워졌으니까 6으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2가 1 되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은 보나마나 3s2에다가 3p1이 될 테니까요. 이 경우는 6분의 7이 되겠죠. 이제는 s는 똑같고 p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3s2에다가 3p2가 되니까 뭡니까? 6분의 8이 되면서 역시나 증가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러면 바로 요게 뭐가 되는 거죠? 가가 되고요. 요게 나가 되고요. 요게 다가 되고 라 이렇게 찾아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p오비탈의 총 전자수는 일정하거나 뭐 할 수밖에 없다.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y 값이 감소한다는 건 결국 s오비탈 전자수가 늘어야겠구나 해서 문제의 포인트를 찾는 문제입니다. 기억. x는 나죠? 나가 6분의 6입니까? 1이 맞네. 니은 다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거 다 이거죠? 1s2, 2s2, 2p6, 3s2, 3p1이죠? 오비탈 수 세알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케이. 맞는 말. 디귿. 홀 전자수, 요게 라입니까? 홀 전자 몇 개입니까? 홀 전자가 라는 2개. 가는 3s1이니까 몇 개죠? 1개니까 누가 더 많습니까? 라가 더 많으니까 디귿도 맞는 말.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신문부 봅시다. 질량 주어지고 부피가 주어졌죠. 온도, 압력 같은데 둘 다 기체거든요. 그럼 부피가 주어졌다는 건 사실 우리한테 몰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2V가 3W고 V가 2W라는 건 2몰일 때 3W, 1몰일 때 2W. 왜? 어차피 부피가 몰수랑 비례하니까. 그럼 2V, 3W, 2V, 4W죠. 무슨 얘기입니까? 몰수가 같을 때의 질량이 결국 이거 아닙니까? 분자량의 B. 2V가 3W면 1V는 1.5W. 1.5W, 1V일 때 2W. 무슨 얘기입니까? 3대 4니까 분자량의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 3대 4라는 거. 바로 캐치가 돼야 되죠. 분자량이 뭔데요? 분자량의 B라는 건 몰수 같을 때의 질량비 아닙니까? 그리고요, H와 탄소의 질량비가 주어져 있는데 볼까요?
C 3이면은 질량으로 따지면 12 곱하기 3 하면 36이죠. H분의 36 했는 게 얼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9. 9, 4, 36이니까 Y가 얼마가 돼야 되죠?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C3H4의 분자량은 얼마입니까? 36 더하기 1 곱하기 4니까 얼마입니까? 분자량이 40이죠? 우리 알고 있죠? 분자량의 비가 몇 대 몇인 거? 3대 4인 거. 그러면 C2HX의 분자량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30. C2니까 24. H가 6개 있어야 되니까 X는 얼마가 되면 된다? 6 되면 된다. 문제분사 끝난 거 아닙니까? 기억. 기체의 몰수는 이것이 얘의 2배이다. 기체의 양은 결국 이 말 아닙니까? 기체의 부피는 2V, V 2배. 니은 분자량의 비 구해놨죠? 3대 4. 오케이. X 얼마입니까? 6. 오케이. 다음 몇 번입니까? 5번. 그러니까 문제 분석하면 보기 찾는 건 쉽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나트륨, 알루미늄, 칼륨이죠. 나트륨 몇 쪽입니까? 3쪽입니까? 마그네슘, 알루미늄 몇 쪽입니까? 3쪽이죠. 칼륨만 몇 쪽이 되는 거죠? 4쪽입니다. 순차적 이오나이저에서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를 판단할 수 있죠. 400에서 갑자기 3000, 5000이니까 확실히 여기서 급증한 거 맞죠? 1800, 2000에 갑자기 11,000 됐으니까 여기서 증가한 거 맞죠? 그러면 Z는 13족이니까 무조건 알루미늄 될 수밖에 없죠. 혼자 13족 아닙니까?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트륨이고 하나가 칼륨이 돼야 되죠? 자, 근데 보세요. 나트륨은 3주기, 칼륨은 4주기니까 주기율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전자를 쉽게 잃어버리고 이온화 에너지 작아지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작은 게 칼륨, 비교적 큰 게 나트륨. 열어놓고 이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기억. X의 원자과 전수는 한 개 맞죠? Y는 나트륨이니까 틀렸죠? A는 알루미늄인데 496보다 크냐 묻고 있죠? 나트륨보다 알루미늄은 가면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지죠? 유효했잖아 커지고요. 그만큼 전자 잃기 어려우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커져야 되겠죠. 답은 기억, 이것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 볼까요? 또 나왔죠? 산화수 증가량과 감소량이 같아야 된다. 그걸로 계수 맞추는 문제죠. 자, 산화수가 플러스 2죠. 산화수 산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니까 플러스 12가 돼야 되니까 크롬은 플러스 6. 이게 플러스 3. 크롬도 플러스 3. 뭐 수소는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찬가지 플러스 1. 아, 그러면 철이 산화됐고 크롬이 환원됐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요, 철은 산화수가 얼마 증가했습니까? 1만큼 증가했는데요. 앞에 개수를 맞춰줬죠. 총 6몰 반응했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6만큼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크롬은 6에서 3 됐으니까 얼마 감소하는 겁니까? 이거 요 녀석이 3만큼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돼야 되니까 몇 개가 반응하면 된다? 2몰이 반응하면 된다. 그러니까 Cr2니까 A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 되는 거죠. 그리고 C는 얼마가 되면 되죠? 2가 되면 되죠. 그리고요, A가 1이 되면 산소가 7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돼야 됩니까? 7 돼야 되겠죠. 그럼 수소는 7, 2, 14니까 B 값은 14. 이렇게 개수를 맞춰주면 되죠. 기억, 철은 산화수 증가하니까 산화. Cr2O7 이가 음이온에서 Cr 산화수는 플러스 7이 아니죠. 플러스 6이죠. 왜냐하면 합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7이 안 되는 겁니다. A 더하기 B입니까? A가 1입니까? B가 14입니까? 1 더하기 14는 15이다. 맞네요.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A랑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항상 이렇게 실험 1과 있고 2가 있으면 실험 2개 사이에서 뭔가 규칙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보니까 21g, 몇 g인지 모르죠? 합쳐서 5V. A는 줄었는데 전체 기체부피가 늘었으니까
B의 양은 실험 2가 더 많네요. 10V가 6V 됐으니까 이 반응은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 그러니까 B는 뭐 1이든 2가 되든 어쨌든 간에 반응하면 할수록 분자수가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8g이고 16g이거든요. 그 말은 생성된 C가 1대2라는 거니까 반응한 양이 실험 1과 2에서 몇 대 몇이 돼야 된다? 1대2가 돼야 된다. 그럼 먼저 우리 한계 반응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 21g이 몽땅 반응할 수가 없죠. 왜? 21g 몽땅 반응하면 14가 몽땅 반응해도 2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B가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도 B가 한계 반응물이 되려면 여기 있는 양의 정확히 2배가 돼야 되는데 줄었는데 2배가 되려면 무조건 2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재밌는 게요, 실험 1에서 얘가 14가 몽땅 반응하면요, 생성물이 1대2니까 실험 A에서는 몇 그램 반응해야 되죠? 7g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성물이 8g 생기려면 1g 중에서 1g이 반응하면 되죠. 그럼 질량비가 7대1로 반응한다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14g 반응하면 Xg 중에 몇 g 반응하면 됩니까? 2g이 반응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온 겁니까? 질량비가 나온 겁니다. 적어봅시다. A랑요, B계의 B가 반응해서 C가 생기는 반응입니다. 지금 얘가 몇 g 반응한다고요? 7g. B는 1g. C는 자동으로 8g. 이게 뭡니까? 질량비죠. 그러면 이 7g을 A의 분자랑 나누고요, 8g을 C의 분자랑 나눈 게 몇 대 몇이 돼야 됩니까? 1대1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A와 C의 분자량의 비가 일단 7대8이라는 걸 구했습니다. 됩니까? 그러면 현재 몇 g 있었습니까? 21g. 그럼 몇 몰 했다고 보시면 되죠? 3몰. 그리고 B가 1g 있었는데 몇 몰인지 모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계 반응물이니까 이렇게 반응하겠죠? 얘는 7g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3분의 1, 그러니까 1몰 반응하겠죠? 그리고 1몰이 생기겠죠. 그럼 반응 끝나면 얘가 몇 몰 남아있고요? 2몰 남아있고요? 없죠? 그리고 1몰이 생겨 있겠죠. 그리고요, 1대 B니까 요가 B분의 1은 뭐하고 똑같은 값입니까? 스몰 b하고 똑같은 값이 돼야 되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냥 흐름대로 푼 거죠. 여기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죠. 실험 1과 2를 비교했을 때 반응한 양이 1대2다. 그러면 분자수가 줄어드는 반응이라면 줄어든 분자수도 1대2. 반응한 양이 1대2라는 건 부피가 감소하는 반응이라면 감소한 부피비도 1대2. 그러니까 10V에서 6V면 마이너스 4V죠. 반응을 절반 했으니까 5V에서 부피가 2V만큼 줄어야 되니까 반응 후 부피는 몇 V? 3V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 전 5V, 반응 후 3V. 뭐가? 부피비가. 결국 몰수비가 어떻게 됩니까? 3몰입니까? 3 플러스 B분의 1. 이거 돼. 2 더하기 1은 3. 했는 게 몇 대 몇이라고요? 5 대 3. 그러면 15는 9 플러스 B분의 3. B분의 3이 6입니까? 결국 B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죠? B분의 3이 6이니까 3 나누면 2가 되고요. 이 값이 아까 뭐하고 똑같다고 했죠? 스몰 b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럼 이 값이 얼마구나? 2구나를 해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아까 이 B분의 1인데 이게 1몰 반응했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 몇 몰이라는 거죠? 이게 2라는 건 2배니까요. 요게 2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분자량의 B가 어떻게 된다? 7대 2분의 1 대 8이 되니까 결국 14대 1 대 16이 바로 세 물질의 분자량의 B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이제 뭐 남았습니까? 답만 찾으면 되죠? 답 찾아봅시다. 자, 이제 다 알잖아요. A랑 몇 B, 2B가 반응해서 뭐 되는 반응입니까? C 생성되는 반응이죠. 자, 14니까 14로 나누면 몇 몰이 있는 겁니까? 지금 1몰. X는 얼마로 나누면 분자량 1이니까 결국 X몰이네요. 누가 한 개 반응물이죠? 이게 한 개 반응물이죠? 1.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플러스 1이 되겠죠. 반응 끝나면 얘는 없죠? X 마이너스 2몰 있죠? 1몰 생겨 있죠? 반응 전 X 플러스 1몰 대 반응 후 X 마이너스 1몰은 몇 대 몇입니까? 10대 6이니까 5대 3. 그러면 5X 마이너스 5가 얼마 됩니까? 3X 플러스 3 되니까 2X는 8이고 X는 얼마다? 4다 해서 다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20번 한번 볼까요? 자, 20번 한번 볼까요? 비커 1, 2, 3에 A몰 농도에 20ml를 넣는다. 그리고 뭐 몇 가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산을 넣어주고 있는 거죠. 4ml 넣었고 뭐 Yml 넣었고 20ml 넣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몰 농도 나오고 부피 나오면 뭐 해봐야 됩니까? 곱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몰 농도 곱하기 하면은 부피 하면 72 미리몰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리리터를 곱했으니까. 이거는 40 플러스 2y 뭔진 모르겠지만 미리몰. 40 곱하기 1 했으니까 40 미리몰. 근데 보니까 이 값은 잘 모르겠지만요. 4ml 넣었을 때 하고 20ml 넣었을 때 양이 줄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A1가 음이온은 절대 될 수가 없죠. X가. 왜? A라면 계속 넣어주는 거니까 더 많이 넣으면 더 많아야 되는데 작잖아요. A는 아니죠. X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NA라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으니까 아니죠. H 플러스라 하더라도 산이라면 늘어가야 될 텐데 H 플러스도 아니죠.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반응하고 남은 OH 마이너스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보면요. 여기는 산을 4ml 집어넣었거든요. 여기는 산을 20ml 집어넣었거든요. 몇 ml 차이입니까? HNA. 그러니까 여기 H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산을 16ml 더 집어넣으니까 4에서 20 72에 40이니까 OH-가 32mm몰만큼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산수용액 6ml 속에는 H 플러스가 32mm몰 들어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결론 산 1ml당 얼마입니까? 2mm몰에 누가 들어있다? H 플러스가 들어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 4ml 넣었죠? 1mm에 2mm몰이니까 4mm면 8mm몰. 원래 있던 OH-에서 8을 뺏는 게 얼마가 돼야 됩니까? 72구나. 그러면 A몰 농도 20ml에 들어있는 OH-는 원래 얼마다? 80mm몰이었다. 20 곱하기 A가 80 돼야 되니까 A는 얼마다? 4다.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가 있죠. 됩니까? 그 다음 Y 구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지금 OH가 얼만큼 있습니까? 40 플러스 2I만큼 있죠. 자, 보세요. 원래요 OH-가 80mm몰 있었거든요. 자, 들어온 H 플러스만큼 감소하겠죠. 여기에 지금 H 플러스를 몇 mm몰 넣었습니까? 몇 밀리리터 넣었습니까? Y 밀리리터 넣었죠. 1mm에 2mm몰이니까 Y 밀리리터를 넣었다는 건 2Y 밀리몰에 H 플러스가 들어갔구나. 그리고 나서 남은 게 얼마구나? 40 플러스 2Y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Y는 40이니까 Y 값은 얼마구나? 10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답 찾아볼까요? 기억 X는 아까 OH라고 했죠? 틀렸고
A는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4라고 했고 Y 아까 얼마라고 했죠? 10이라고 했죠. 그럼 답은 쉽게 니은 니귿이니까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결국 몰농도와 부피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용질의 몰수 구할 수 있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